결국은 돌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고. 근데 그 첫 번째 매수 원칙이 물려도 살아나올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만 들어간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좋은 주식이지만 팔기는 힘든 주식이다. 그래서 팔기 쉬운 주식을 사야 된다. 결국 현금으로 환원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지지 않는 투자, 잃지 않는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게 네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차트상이 됐든 뭐가 됐든 잃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우리 이순신 장군도 보면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다고 네네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면은 사방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오고 뭐 네네. 왕의 명령이건 뭐건 꼭 버텨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위기가 조금 호재성 뉴스 나오고 아니면 또 주변에서 누가 괜찮다 그러면 또 그냥 혹해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사가지고 또 물리는 경우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제가 그 첫 번째 매수 원칙이 물려도 살아나올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만 들어간다. 그게 제 첫 번째 매수 원칙입니다. 네. 지금 LG화학 네네. 근데 이 병규조님 꼭 통화하고 싶은데 전화번호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꾸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월요일날 아마 전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화번호가 1800-2815 대표번호거든요. 815 캠퍼스. 네, 그리로 전화하셔서 이게 그냥 온라인으로 상담하셔도 되는데 굳이 또 전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은 1800에 2815번. 네, 여기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봐주시죠. 네네. LG화학이신가요? 네네, LG화학. 네, 얼마에 들어가시는? 그냥 고점이라고 하시네요. 물적 분할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한 뭐 40% 이상, 예, 40% 이상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LG화학이 너무 잘못했죠. 이거 완전히 그 개인 투자자들을 우롱한 그런 회사인데 원래 LG 그 사풍이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원래 안 그런가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LG는 물적 분할로 유명한 회사던데. LG는 그래도 고객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 같은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 그야말로 전형적인 톱니바퀴에 걸리면서 내리막 폭포, 내리막 외봉, 뭐 내리막 계단 이렇게 줄줄이 내려와서 이거는 그야말로 시간이 약이다. 근데 제가 이게 월봉을 보여드리면요, 이게 옛날에 그 10만 원, 그러니까 뭐 2만 원, 3만 원 하던 게 그 50만 원까지 넘었다가 이게 언제 때입니까? 2011년이죠. 그리고 9년 만에 이거를 돌파해서 다시 올라가서 100만 원도 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여기서 오는데 여기까지 9년 걸렸는데 이게 어떤 업종이든지 이런 대형 업종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이 사이클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사이클이 다시 돌아가지고 여기 LG하고 딱 맞으면 다시 이때 물린 분들도 9년 만에 털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 혹시 물리셨어도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대모비스 31만 8천 원, 마이너스 33% 손실이라고 하시네요. 현대모비스가 이제 이게 31만 8천 원이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그런 그 내리막 톱니바퀴인데 이 2021년 1월 10일이면 이게 역사적인 날 아닙니까? 이게 삼성전자도 96,800원 찍고 내려오는 그런 날인데 이때 갭상승해서 긴 꼬리를 달고 12%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9% 하면은 무려 14% 그 하락을 한 이런 종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거래량도 엄청 많고 또 그 앞에는 고점 도지형이라고 그래갖고 이런 종목에 이렇게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말라는 게 그 차트 해설을 한 모든 책에 써 있는 그런 그 형태거든요. 그래서 차트만 조금 볼 줄 알면은 이때 이런 종목 현상이 발생한 종목은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형국인데 아마 이 차트를 잘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이런 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업황이 돌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그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 마이너스 35%. 현진님, 아유 이렇게 손실액이 크신 분들, 저 이제 뭐 한 3%, 10% 미만의 손실 이렇게 올리신 분들보다는 이렇게 좀 크게 물리신 분들 위주로 제가 눈이 들어와서, 네네. 네, 이것도 이제 7,500원 하던 게 3배 이상 했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물리신 분들 보면 그 공통점이 고점에서 많이 들어가셔갖고 물린 형국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것도 보면 월봉으로 보면 여기 7,500원 했다가 여기까지 3배 이상 뛰었다가 했는데 이게 월봉이 보면 얘는 27,500원만 넘어가면 그냥 내려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7,5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형국인데 이게 그 스틸이라는 게 업황이 굉장히 그 주기가 짧지 않습니까? 계속 뭐 어떤 때는 굉장히 그 불같이 일어났다가 어떤 때는 또 얼음같이 차갑고 뭐 이런데 지금 그 얼음같이 차가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황이 조금 그 돌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인데 이게 15,000원은 안 깨고 계속 하고 요새 스틸 관련 이게 이제 다시 도는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갖고 이제 본전에 그냥 미리 걸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이버는 좀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우상향으로 마이너스 16.5%라고 하시는데 이분의 질문은 한영희님,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물타기 하시고 싶은 거죠. 네, 네이버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추가 매수해도 될 듯한 타이밍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선바닥을 찍고 돌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이익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네이버도 37만 5천 원 여기 지지가 무너질 때 같이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손절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다행히 여기서 이제 선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 정도에 사셨으면 이게 근데 37만 5천 원 넘기는 그렇게 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하면은 그 37만 5천 원 전에 매도하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 추가 매수할 정도의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종현님, 저는 저번 달, 이번 달 누적 수익 350입니다. 원칙 잘 지키겠습니다.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김용 여사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근데 저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정말 그 뭔가를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배울 때는 네네. 정말 그냥 똑같이 닮으려고 노력을 해서 네네. 정말 그렇게 100% 똑같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충분한 경험이 쌓였을 때 네. 자신만의 어떤 변화를 줘서 자신만의 또 방식을 네네. 찾아내는 거. 네. 이게 중요한데 너무 짧은 시기에 다른 그러니까 그렇죠, 원칙이 예. 자꾸 쉽게 예. 흔들리게 되면은 또 이도저도 아닌 게 되거든요. 네네. 그게 그야말로 체화해야 됩니다. 체화. 네. 예. 네, 하여튼 응원합니다. 휴럼 마이너스 36%인데요. 원천숙님,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지금. 예. 이게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도 안 보이니까 그냥 던지고 싶은 거죠. 네네. 그리고 이분은 아마 그런 확신을 좀 얻고 싶으신 것 같아요. 던져도 돼, 다른 거 사. 근데 제 생각에 이 휴럼, 네. 이제 30몇 프로 이렇게 손절이신데 이게 월봉 보시면은 완전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봉 다시 보면은 1,430원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30몇 프로면 이제 한 2,000원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2월 폭락장, 3월 초 폭락장에서도 이게 최소한의 그 바닥이 무너지지 않고 버텼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일주일만 가면 그냥 화르르 올라가요. 화르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많은 1,000만 주가 발생했는데 이 뒤에는 이거보다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
장만 좋으면 지금 뭐 1,545, 한 2,000원 정도 가는 거는 순식간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뭐 물리신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는 지금 물려갖고 뭐 1년, 2년 된 사람이 얼마나 많으십니다. 근데 이게 이 시장의 상황과 이 물리신 분들의 심리가 네. 좀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시장이 전체가 안 좋아. 그래서 다 떨어져. 네. 그러면 버틸 수가 있어. 왜냐면 나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시장이 요즘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 주식들이 막 반등하고 네, 크게 네. 올라가는데 네. 나는 계속 손실 난 상태에서 이러면 이제 마음이 괴로운 그렇죠, 거예요. 예. 올라가는 저 주식으로 갈아타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돌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고. 근데 이 종목은 이미 바닥을 다졌고 아마 제 생각에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운 세력이 진입할 거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 30%, 40%는 그야말로 금방 올라가니까 여지껏 참으셨으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TV건님 계속 여기 지금 도배를 하시는데 도배하시면 이제 안 해드립니다. 일단 이분이 손실 나신 거는 야벡스하고 우리산업홀딩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인데 물을 하도 타가지고 주력주가 됐다고 하시네요. 일단 우리산업홀딩스로 한번 봐주시죠. 네, 우리산업홀딩스. 네, 마이너스 9%라고 하시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깡통 형님의 패턴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잘못 샀을까? 네네. 아니면 기다리면 되는 걸까? 네, 이제 우리산업홀딩스를 보면 여기 바닥이 엄청나게 지지가 강했는데 지금 2월, 3월에 장이 이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려앉으니까 이 지지를 뚫고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때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이때 장대 양봉 생겼을 때는 760만 주였는데 이때는 뭐 18,000주, 뭐 2만 주, 뭐 이 정도밖에 이 거래량이 없습니다. 전혀 세력이 털고 간 그게 없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분이 지금 아마 분할 요때 들어온 거는 이제 제가 제 책에 나온 교과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할 매수도 여지껏 잘 하셔서 평단가가 얼마 안 했는데 마이너스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이거는 조금 기다리시면은 반드시 다 올라옵니다. 이런 거는 좀 기다리다 보면 제가 경험상 어떤 때는 분할 매수 원래 매수하고 분할 매수 1, 2, 3 이렇게 했는데 한 이틀 사이로 다 털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은 제 생각에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여기서 2,900원 하던 주가가 4,000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절대로 포기하실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기다리시면 제 생각에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고, 자, 물 한 잔 드시죠. 네, 네. 일단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이마트 15만 5천 원이라고 하시거든요. 네네. 예, 비중은 15%. 어쩔 저쩔님. 이가 재밌네. 어쩔 저쩔. 갑자기 왜 어쩔 저쩔을 보니까 이럴 저럴이 떠오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이것도 15만 5천 원이면 요 근처에서 충분히 내려왔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딛고 올라가시니까 아마 요 언저리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름 이제 잘 사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식이도 이제 살게 되면은 내가 언제 팔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지점에서 나와야 될까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무거운 주식에다가 이 15만 원에 샀으면 10%라도 먹으려면 16만 5천 원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얼뜻 봐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국이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무거운 주식은 이렇게 쉽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거는 뭐 워낙 이마트는 누구나 다 알듯이 좋은 기업이고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까 그거는 이제 수업료로 생각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최소한 제 생각엔 본전 이상
하실 것 같으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팔고 나올 자리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항상 얼마에 팔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네네. 일단 오르겠지 네네.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제가 8.15 이 모니터에 유튜브에 처음 나왔을 때 좋은 주식 말고 팔릴 주식을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좋은 주식이지만 팔기는 힘든 주식이다. 그래서 팔기 쉬운 주식을 사야 된다. 결국 현금으로 환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아까 해드렸고요. 토니모리 한번 봐주실래요? 이 화장품주죠. 네. 요즘 화장품주 이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어떤가 모르겠네요. 저도 안 봐서 4,631원 매수가요. 이분도 이제 이 600일로만 봐도 완전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월봉으로 봐도 이렇고 요새 화장품주가 대개 다 이렇습니다. 한국이 이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세히 보기 위해서 200일로 보겠습니다. 지금 2,965원 하던 게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장대 양봉을 발생하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큰 거래량인 전에는 거래량이 얼마였었냐 그러면 9만 주, 6만 주, 7만 주 이렇게 거래되다가 이때 갑자기 이날부터 160만 주, 150만 주, 요 날은 230만 주 상대적으로 큰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주가가 안 빠지고 3월 달에도 나름 장이 안 좋았을 때도 안 빠지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가놀이가 아닌 저점인데 저점에서 고가놀이하는 그런 주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안심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떨어지면은 더 사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3,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압폭탄에 해당되려면 최소한 6,000원까지는 가야지 위험 신호가 오는데 아직 6,000원까지는 거리가 좀 많이 남았다. 30% 이상 거리가 남았다. 그러니까는 안심해도 되고 이거는 내려왔을 때 더 사도 되고 올라왔을 때 이 5,000원 뚫고 올라갔을 때 한 번 정도 더 사도 되고 아주 좋은 단기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주식을 고르셨다. 이분도 아주 8.15 모니터계 열혈 시청자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참 요즘 나온 뉴스 보니까 주주가 1,000만 명 시대를 100만 명? 80만 명인가? 진짜 갑자기 저도 헷갈리네. 현대차. 현대차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늘어났는데 80만이라고 그랬나? 100만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지금 현대차 너무 물려가지고 하락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최람님은 18만 원대 한 주 사서 봤는데 선생님께서 16만 원대까지 하락했다 올라올 거라고 하셨는데 맞아서 놀랐어요. 진정한 고수십니다. 이거는 저 종목 상담이 아니라 저 감사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테스트, 그러니까 18만 원대 한 주를 내보내고 정찰병 내보내고 기다렸는데 16만. 근데 김준 소장님 왜 16만 원이 되면은 현대차가 다시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셨는지 그 차트 보는 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지. 이게 이제 이 보면은 이 앞에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하반기에 엄청난 지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 고점 대비 거의 40%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라서 여기서는 한 번 정도는 반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주식은 제가 5%, 가벼운 주식은 한 10% 정도 되는데 만약에 굳이 무거운 주식을 들어가고 나는 우량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한 5% 정도는 먹고 나올 수 있는, 팔고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10%의 이익을 향유하려면 거의 20만 원 근처에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20만 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앞에 지지를 보고,
바닥을 보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을 만한 우량주니까 네네.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이렇게 보셨다. 이 장기 뭐 3년, 5년, 10년 갖고 가실 분들은 이런 뭐 잔파도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네. 예. 그거 잘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참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할 것인지 예.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예. 나는 장기적으로 그 주식을 들고 갈 만한 인내심과 끈기가 있는 분인지 네네. 성향을 봐가면서 자신의 그럼요. 스타일을 예. 정해야 되는데 네네. 네. 이것조차도 트레이딩을 주식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주식 투자를 트레이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자꾸 오차가 그렇죠. 생기면서 예, 예. 손실을 맞습니다. 보시더라고요. 예, 예. 네. 성향을 분명히 한번 노선을 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